자, 야구에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안경현 위원님 저희가 또 미리 예고를 해드렸죠. 안경현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위원님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자, 근데 위원님 지금 얼굴을 보고 제가 방금 빵 터진 게 방금 전까지는 안 그러셨잖아요. 얼굴이 갑자기 빨개지지 않는데요? 갱년기라 언제 빨개질지 몰라. 아니 지난번에는 이제 위원님 또 이 염색 딱 검게 딱 하시고 네. 진짜 회춘하셔서 오셨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는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아주 진짜 색깔도 이쁘게 잘 빠진 것 같아요, 위원님. 갈색이 돼 버렸어요. 네. 이 흰머리 쪽이 까맣게 염색이 한데 갈색으로 됐나 봐요. 멋있어. 나오니까 네. 네. 다음에 더 화나게 할까 봐. 아이 그러게. 야, 그러니까 저번에 아까 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다음에는 아예 그냥 노랗게 해버릴까 봐 이러셨는데 다음엔 또 어떻게 머리를 또 스타일을 병신하고 오실지 또 궁금합니다. 저 자리에 앉으면 다 피곤해 하시네. 또 야옹이님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갱년기 또 이런 얘기. 김지은님 위원님 갑자기 부끄러우신지 또 이런 얘기. 소혜님 이거 보십시오. 얼굴이 술 드신 얼굴인데. 와. 바로 기가 막히다. 바로 걸리셨습니다. 요거를 저 앞으로 땡길까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아시지? 어저께 저희가 방금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어디 가셨는지 딱 들었는데 어저께 또 진짜 순대를 맛있어 보이죠? 진짜 딱 봐도 근데 진짜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순대국도 진짜 뽀얗고 그 메뉴를 보니까 저도 오늘 점심 순대 좀 땡기는 그런 상황이 또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또 점심 어떻게 드실 건지 또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 얼굴이 부어서 아셨다고 술톤이라고 매일 이래요, 매일. 매일 이래요? 매일 아침에. 근데 백여백님 훨씬 젊어 보여서 좋네요. 안 위원님 또 이렇게 진짜 지난번부터 위원님 나오시면 엄청 젊어 보이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뭐 머리가 좀 까매졌다고 젊어지는 건 아니고 네네. 몸과 마음은 늙었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랬어요. 왜 그러세요? 아직까지 그래도 청춘이십니다. 어쨌든 뭐 저희가 이 아니죠. 오늘 이제 안경현 위원님이죠. 안경현 위원님이랑 오늘 이제 뭐 이따가는 문동주 선수 얘기도 좀 해볼 거고 네. 또 지금 이제 야구계에 사실은 이런저런 사건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네. 그거 관련해서 안경현 위원님도 또 여러 가지 또 의견을 내주실 만한 그런 포인트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오늘 이제 금요일이다 보니까 금요일에 또 이제 아쿠아픽 이야기 또 나눠봐야 되겠죠. 이 아쿠아픽 오늘은 또 이제 특별한 또 픽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저희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이벤트 참여하시면 저희도 구강세정기 또 드리니까 저희 가족 여러분들께서 가급적 또 많이 받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작년에 김진욱 첫날 잘하고 나락으로 갔는데 김진욱 선수 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준혁 선수 지금 뭐 채팅창 잠깐 소화를 하고 저희가 본편 주제로 넘어갈 것 같은데 지난해 이제 코로나 걸리기 전에 김준혁 선수가 정말 잘해주다가 부상 입고 그 다음 돌아와서는 그 모습을 또 다시 못 찾았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좀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지 않나? 그러니까 어떤 날은 잘 던지고 어떤 날은 또 제구가 엉망이 되고 그런 거 보면은 아직 내 폼이 아니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게 좀 그 준비가 된 다음에 뭐 일본 프로야구 얘기 자꾸 하는데 준비가 되지 않으면 못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두산이 그 한참 그 우승하고 막 그 한국 시리즈 올라갈 때 그 멤버들이 퓨처스에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하긴 맞아요. 네, 김재환도 그렇고 다들 몇 년 동안 준비했던 선수들이 준비가 끝나고 난 이후에 모두가 이제 그 기량이 만개해서 우승권 그리고 또 전성기를 맞았는데 준비 안 되고 막 뭐 경기 안에서 준비시키는 게 너무 좀 급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좋은 선수지만 아까워서라도 빨리 내보내고 싶긴 하겠지만 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더 마이너스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 두산 베어스의 예시를 좀 들어주셨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두산 베어스는 1군이 워낙에 또 탄탄했기 때문에 2군에서 잘하는 선수들을 또 쉽사리 또 올릴 수 없는 환경이었던 것도 좀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빨리 올렸어도 나쁘진 않았어요. 음. 뭐 그 기량이라는 게 그렇게 큰 차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최주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5 때부터 잘했어요. 네네. 다 잘했어요 원래. 근데
그것도 이제 계속해서 그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더라고요. 아하, 진짜 이제 그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을 때 올리는 네. 것이 또 중요하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제 김서현 선수도 2군에서 2경기 연속 무실점 그리고 문동주 호투 한화의 미래가 밝습니다. 다롱현 형님 정말 또 좋아하시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한화의 미래는 뭐 문분듀오의 김서현까지 미래가 좋다. 또 다롱현 형님. 이 한화 팬 여러분들께서는 요즘에 그래도 참 기대감을 갖고 경기를 볼 수 있게 된 게 좀 달라진 점인 것 같아요. 네, 뭐 문동주 선수가 뜻하지 않게 또 하나로 갈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게 정말 하나로서는 정말 큰 대어를 낚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운이 굉장히 하늘이 점지해 줬어요. 하늘이 점쳐졌다. 그러니까 이 문동주 선수 같은 경우에 저는 뭐 하나이글스가 그동안 사실 이제 하위권을 많이 하면서 좋은 유망주들을 많이 데려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네. 사이에 이제 또 NC도 창단하고 또 KT도 들어오고 네. 이러면서 이 유망주들을 좀 많이 모으지 못했었던 시기가 또 있었던 것도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이제서야 이제 육성에 좀 결실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지은님 어제 두산에서 씩씩하게 어린 선수가 잘 던지기는 했지만 그라운드 상태가 좀 엉망이던데 꼭 그렇게 강행했어야 했나 싶어요.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이 그라운드 상태, 이 비가 왔을 때 취소가 되는 게 나은지 아니면 그래도 온 팬들이 있으니까 강행하는 게 나은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그 감독관 입장이나 심판들 입장에서도 그 팬들은 그렇게 운동장이 안 좋은데 경기를 하나 그런데 또 경기 안 하는데 비 그쳐버리면 또 안 한다고 또 뭐라 하시거든요. 아, 그것도 그래 맞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좀 일관적으로 비난을 해주시면 좋은데 이럴 때 이렇게 비난하고 저럴 때 저렇게 비난하면은 그 갈피를 못 잡거든요. 어느 장단에 네, 맞춰야 될지. 이 사람들도 네. 그 불안한 거예요. 음. 불안하다 보니까 이거 해도 되나 할 때는 하더라고요. 네. 안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좀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잠실 경기는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라운드 상태가 좋지 못할 때 경기를 강행했을 경우에 또 선수들 부상의 위험성도 또 있다 그렇죠. 보니까 네. 또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야디오몰리는 맞아 어저께 이제 직관 가신다고 말씀하셨죠? 어제 직관 문동주 공고보 진짜 감탄만 했네요. 불펜에서 소리가 달라요. 소리가 미트 찢어지는 소리 들렸다. 야, 어제 진짜 좋은 재밌는 경기 또 보고 오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문동주 선수 경기 또 이 첫 경기 시즌 첫 경기를 또 승리로 장식을 했으니까 네. 앞으로 하나이글스도 좀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요거는 저희가 또 이따가 두 번째 주제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주제 또 이제 좋지 못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이제 위에 장정석 얘기 그만합시다. 언론들의 문제입니다. 뭐 김동준님께서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사태가 좀 새롭게 전환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한번 다뤄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KBO가 프로야구 선수들의 불법 도박 제보 그리고 장정석 전 단장의 뒷돈 요구 의혹에 대해서 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하는데요. 장 단장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지난해 겨울 당시 소속 선수였던 박동원과의 FA 협상 과정에서 뒷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겨울이 또 아니고 시즌 도중에 두 차례나 또 요구를 했다라는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선수가 프로야구 선수협회를 통해서 해당 내용을 고발했고 또 구단과 KBO의 관련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아구단은 내부 논의를 통해서 장정석 단장 해임하기로 결정을 했었죠. KBO 입장은 지금 최근 이어진 리그 내 부정 및 품위 손상 행위 및 의혹에 대해서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공감하며 엄중히 대처하기 위해서 검찰 수사 의뢰 등을 조치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어제 이제 키움의 선발 투수 장재영 선수였는데요. 공교롭게도 장정석 전 단장의 이 사건의 심관 선수가 박동원인데 또 하필 상대가 LG 트윈스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또 연출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어제 4이닝 동안 4피안타 3실점 최고 구속은 155km까지 나왔습니다만 제구력 아직까지는 또 완성되지 않은 모습 볼넷 무려 5개나 내주는 조금은 아쉬운 피치를 또 선보였습니다. 네. 먼저 일단 뭐 장정석 단장 사건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경현 위원님의 또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뭐 지금 조사한대잖아요. 네네. 뭐 조사 뭐 잘 해서 뭐 의혹이 또 있거나 한 부분은 또 해소하고 또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한 거니까 뭐 본인 스스로 뭐 반성하고 하면 되는 거고. 네. 예. 그리고 또 모르겠어요. 나는 뭐 사실 그 선수협의 그 녹취록 듣고 싶었는데 네. 뭐 연락해서 들을 수 있어요 하면 또 월권이고 그렇죠. 네, 네. 오시랍이라 그냥 안 들었어요. 그냥. 네, 근데 네. 뭐 그 거기에 대해서 뭐 그 녹취록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는데 뭐 발표 안 하고 거기까지만 하겠다는 거 보면은 뭐 문제가 있었던 건 뭐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지금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던데 말이 길었다고 황 태자님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농담식으로 했다라고 이제 장윤석 단장이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녹취록을 들어본 사람 그리고 이제 입장을 낼 때는 절대 농담으로 들을 만한 내용이 아니었다. 뭐 그리고 그런 이게 게, 예, 있더라고요. 한 번만 했으면은 사실 뭐 농담이겠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두 번이나 요구를 했다는 거 이게 사실은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이 이유인 것 같습니다. 박동원 선수가 오죽하면 첫 번째 때는 이제 녹취를 못했다가 두 번째 때 또 따로 부르니까 이번에는 한번 녹취를 해야겠다 이러고서 이제 녹취록을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 녹음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답답한 마음이 좀 드는 것 같고 이게 사실은 뭐 관행이다 아니다 뭐 이게 야구에 뭐 뿌리 깊게 있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오랫동안 선수 생활했고 그리고 계약을 많이 해봤는데 네네. 없었어요. 이런 사건은 진짜 없었다. 생각도 못했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었고 글쎄요. 주위에서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네네. 뭐 저 단장이 뭐 저 이런 말 한 번도 없었어요. 이건 진짜 초유의 사태이긴 한가 봅니다. 생각도 네. 못했던 일이죠. 그러니까 뭐 일단 사태가 벌어진 것은 좀 일단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고 또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팬 여러분들께서 특히 이제 기아 팬 여러분들께서는 시즌 개막을 앞두고 이렇게 어수선한 일 그리고 팀도 사실 지금 부상자들도 많고 또 이제 트레이드를 통해서 또 전력을 보강하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포수 안방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계속해서 좀 문제점을 안고 시즌을 시작한 상황이 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이전 계약까지 전부 검찰에서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던데요. 다 먹었다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한 건만 이렇게 나와서 박동원 선수 관련한 케이스만 이렇게 나왔지만 과거의 선수들까지도 혹은 이제 과거의 계약, 과거의 트레이드 이런 것들까지도 지금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뭐 살펴보겠죠. 뭐 그런데 글쎄요. 뭐 이런 소문조차도 없었으니까요. 뭐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뭐 조사가 끝난 다음에 더 얘기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거는 이 검찰에서 또 명명백백히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참 장재영 선수가 좀 마음이 좀 좋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멘탈을 또 잘 잡고 던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장재영 선수가 사실 시범 경기 때는 달라진 모습 어느 정도 좀 보여줬습니다만 어제 경기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좀 비슷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장재영 선수에 대한 이 평가 좀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뭐 제구가 좀 잘 잡힌 상태도 아니고요. 지금 150kg 던 선수들이 많아졌어요. 뭐 문동주 선수, 김서현 선수도 있고 많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그 제구를 잡다 보면 공을 자꾸 놓게 되고 그러면 스피드도 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 본인 장점 못 살리거든요. 그렇죠. 겨울 동안에 타자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우두 좌타가 아니라면은 이도류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치는 걸 봤을 때 그냥 타석에 투수에 전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 다 할 여건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투수가 제대로 된 다음에 뭐 타격도 재능이 있거나 연습이 되면 할 수 있는데 지금 투수도 아주 확실하게 안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태라면은 투수에 좀 전념을 하고 장점 살려야죠. 뭐 제구도 제구지만 스피드가 좋을 때 제구도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예. 자꾸 이제 뭐 제구를 잡기 위해서 소심해지거든요. 네. 공을 놓게 되고 그 스피드도 줄고 제구도 안 잡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장점을 살려서 뭐 좀 더 강한 공 던지다 보면은 또 일단 공이 빨라지면은 제구의 뭐 몸쪽 바깥쪽이 아니라 스트라이크만 던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운데 때려 박아도 이제 못 치는 그런 구속이라는 말씀을 또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재영 선수가 요즘에 그 이제 WBC 때 좀 투수력이 좋지 못했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제구도 사실 선수들도 좋지 못했고 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뭐 제구도 못한다. 그러면 구속을 줄여서 제구에 좀 더 신경 써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위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제구를 잡기 위해 구속을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구속을 좀 줄여서 제구에 좀 더 신경 써야 된다. 이런 얘기. 구속 줄인다고 제구 잡히지 않아요. 그쵸. 네. 그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였어요. 그냥 그 스트라이크를 던지면 돼요. 근데 자꾸 이제 뭐 바깥쪽 여기 던졌다가 뭐 몸쪽 이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운데 보고 던지면 가운데 안 가거든. 맞아. 가운데 보고 던지면 제구가 원래 안 되니까 사이드로 빠져서 이게 오히려 코너 제구가 될 수도 있는. 가운데를 중심으로 살짝
바깥쪽이라는 느낌만 던지면은 바깥쪽으로 가요. 네. 근데 자꾸 이제 바깥쪽 던지다 보니까 이제 안쪽으로 몰리게 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뭐 투수 뭐 코치들이나 뭐 더 잘 아시겠죠. 그래서 뭐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뭐 근데 이제 연습 양이라는 게 투수는 양이 많아질 수가 없잖아요. 공을 많이 던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발전이 좀 더딜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그 이제 어릴 때부터 그게 좀 이어져야 되는데 어릴 때 뭐 성적이 빨리 올라야 되고 그리고 또 프로스카우트들도 스피드가 있어야지 자꾸 뽑으니까 네. 뭐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세게만 던지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아마추어 야구에서부터의 또 이제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져야지만 이게 또 프로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다. 또 이런 말씀인 것처럼 들립니다. 장재영 선수 너무 아쉽습니다. 덕수고 때 에이스였는데 키우면서 아직 재능을 펼치지 못해서 아쉽다고 또 다롱현 형님 말씀해 주셨고 150대 초반 포심 테일링만 조금 있으면 정타 맞아도 중견수 플라이 되네요. 타자가 힘에 밀려요. 임다영 다음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KBO 압수수색은 뭐예요? 김동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거는 이제 중계권 관련해서 이제 수익사업 비리 혐의로 수사를 해서 종결되었던 건인데 요거 다시 수사한다고 에피타이트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중계권 관련해서 KBO 이제 담당자가 좀 이제 뒷돈을 받은 정황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거 다시 재수사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니까 개막을 앞두고 사실 진짜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 여러분들께서 찾아주시는 게 진짜 마지막 기회다라고 좀 야구인들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뭐 어느 단체나 어디나 문제 있는 사람은 꼭 있어요. 그쵸, 맞아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단체나. 근데 그래서 자꾸 이제 부각이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자꾸 사고 치는 데서 사고 치니까. 뭐 다른 단체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이상한 그 뭐 마약이라든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야구가 특별하게 이제 WBC 때문에 좀 도드라지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그거 아니라 열심히 하고 또 인성 좋은 선수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 선수를 보러 오시면 되죠. 하긴 맞아요. 네.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한 사람 책임지고 나가면 되는 거고 그게 다 야구인들이 전부 다 그렇지 않으니까 열심히 하는 선수 그냥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사실 팬 여러분들께서는 또 그런 선수들을 보려고 또 야구장에 오시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팬 여러분들의 또 사랑을 또 배신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야구뿐만 아니라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렇게 다롱현 형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 야구라는 스포츠가 국내에서 가장 인기가 있고 가장 이제 주목을 많이 받는 스포츠이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마다 계속 주목을 받는 건 좀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게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건들이 터지다 보니까 이 팬 여러분들 또 실망하시는 것도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모든 물을 다 흐려놓죠. 야옹이님께서 또 잘 얘기를 해주셨고 그것도 그렇고 참 도박 문제도 그렇고 참 이 팬 여러분들께서 이 그냥 팀을 진득하니 응원하시기에 이 걸림돌이 되는 사건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도박 사건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혹은 이제 실제 뭐 선수들이 또 특정될 수 있을 때 그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댓글 좀 한번 소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영 박동원 대회 이걸 얘기를 근데 저는 사실 이 아버지잖아요. 이 장정석 단장의 케이스를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뭐 아들이 뭐 박동원이랑 상부를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됐다. 저는 이거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 지금 이제 세라피모님께서 또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아버지의 뭐 원수라고 그래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또 그라운드 위에서는 또 별개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오히려 이렇게 주목을 하는 게 장재영 선수에게는 더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박동원 기록을 왜 따로 적어놓은 건가요? 그래 말씀드리기가 그러게 이거. 뭐 이렇게 방송은 또 준비는 해야 되니까 또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집단이나 또 문제는 있는 거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건 팬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야구인들은 또 스스로 각성하셔야죠. 에이든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어제 KBS가 도박 선수 힌트 꽤 크게 주던데 세라피모님 그러니까 저도 그거 보기는 봤거든요. 이제 실루엣을 통해서 어떤 선수인지 좀 특정할 수 있게 이렇게 보도를 한 것 같던데 이게 그래도 그 선수가 실제로 좀 조사를 받았다거나 아니면은 진짜 뭐 이제 이름이 특정이 됐다거나 그럴 때 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썰들이 나오고 있다. 또 이나미님께서도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 힐러리님께서도 지금 뭐 다들 안 믿었는데 뭐 저녁 뉴스에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도박 문제, 이 불법 도박 문제가 KBO 리그 한국 야구에서 사실
요번에만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예전에 뭐 해외 원정 도박도 있었고 뭐 이제 불법 도박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승부 조작으로 연결이 되는 케이스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참 문제가 많았던 것 같은데 위원님이 이제 그 뭐 해설위원 하실 때도 그랬고 이런 사건들이 터지면 좀 진짜 많이 흉흉할 것 같아요. 분위기가 어떠셨어요? 그때 당시 좀 돌이켜 보신다면. 진짠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진짜로 많이 했으면 어떡하지? 뭐 한두 선수가 아니라 뭐 엄청나게 많은 선수들이 연루돼 있으면 큰일인데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죠. 근데 글쎄요, 그 야구 선수도 뭐 사회생활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의 취미를 좀 붙여야 되거든요. 근데 취미생활이 좀 잘못된 쪽으로 좀 흐른 거겠죠. 예. 근데 좀 그 전에 사고가 있어서 그 선수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안다면은 이제 거기에서 눈을 돌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실. 자, 이게 사실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승부 조작까지 연결이 돼서 아예 커리어가 끊긴 선수들도 있지만 이제 불법 도박 혹은 이제 해외 원정 도박을 하고 KBO 리그에서 또 다시 뛰는 선수들도 사실 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팬 여러분들께서 이거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다 보니까 계속 이 손대는 선수들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 처벌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요즘에는 처벌이 좀 강해지고 있고 구단이 처벌이 약하더라도 팬들이 처벌이 더 강하죠. 뭐 복귀했을 때 그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뭐 질타를 하시니까 또 복귀도 힘들어지고 그렇죠. 점점 그럴 거예요. 뭐 이왕 지금 뭐 복귀한 선수는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부터 나온 선수들은 복귀가 정말 힘들 거예요. 사회적으로 지탄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문제가 한꺼번에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는 소목머리 처벌이 아니라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렇습니다. 계속 나오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이제 도덕적 기준이랑 또 현재의 도덕적 기준이 또 같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팬 여러분들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도덕적 잣대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부분 야구 선수들도 사실 뭐 공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야구 선수들도 팬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직업이니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 야, 오늘 사실 이 얘기 좀 해봐야 되겠죠. 이 문동주 선수, 야 진짜 하나 에이스가 나타났다 이런 얘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좀 기분 좋은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하나이글스가 차세대 괴물 문동주 선수의 호투를 앞세워서 개막 후 4경기 만에 또 첫 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어제 경기 진짜 놀라웠었던 거 역시 페스티벌 구속부터 말씀드려야 되겠죠. 최고 159km의 강속구를 던지면서 시즌 첫 승이자 통산 2승째를 또 달성을 했는데요. 5이닝 동안 1피안타, 사구도 하나밖에 없었고 사탈삼진 무실점으로 삼성 타선을 꽁꽁 묶었습니다. 특히 문동주 선수가 던진 페스티벌 31개 중에 가장 느린 공이 151km. 야, 진짜 이 정도면 진짜 파이어볼로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79만 던지고 좀 일찍 마운드를 내려왔는데 어제 경기 이 문동주 선수의 피칭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그래서 KBO 리그에서 공도 빠른 것도 빠른 건데 네네. 그 커브가 26개거든요. 네. 빠른 볼이 31개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커브 비율이 이제 37%인데 KBO 리그에서 그렇게 던지는 선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공도 빠른 데다가 못 쳐요. 음. 슬라이더 속도도 빠른데 그것도 한 10개 정도 던졌고 이런 그 구종 비율을 본다면은 이렇게 던질 만한 선수가 지금 KBO 리그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그 점이 문동주 선수가 대단하고 문동주 선수 자꾸 얘기하면 이제 기아 팬들 싫어하시겠지만 아쉽잖아요. 아, 그렇죠. 김도영 선수 지금 댓글로도 달아주시고 있으세요. 한상님이 김도영 선수가 부상 중이라 기아 팬으로서 참 아쉽습니다. 이런 말씀. 네. 네. 이게 그 지금 이게 커브가 대세거든요. 공이 빨라도 빠른 볼과 슬라이더 두 가지 가지고는 쉽지 않아요. 근데 포크볼 던지다 보면 또 팔꿈치도 상하고. 근데 이제 커브는 그나마 지금 문동주 선수가 던지는 공 중에 가장 그 데미지가 없는 공이거든요. 그렇죠. 공을 놓기 때문에. 근데 뭐 문동주 선수는 그 공도 상당히 빨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브를 던지는 투수의 공은 치기 힘든데 거기다 공도 빠르고 또 커브도 좋고. 문동주 선수는 올해 한 15승 하겠다. 아, 15승.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페스티벌도 정말 빠른데 이 커브의 각도가 그 12시에서 6시 방향으로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약간 네. 이제 파워 커브 느낌으로 이제 이 문동주 선수의 커브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 타자들이 헛스윙도 정말 많이 유도해 냈었던 것 같고 뭐 페스티벌 커브 투피치냐 슬라이더도 있고 네. 어제 경기에서 이제 체인지업 지금 이제 체인지업도 144km 나왔었는데 진짜 하나 팬으로서 재밌는 경기 봤습니다. 이해찬님께서도 다양한
다양한 구종의 완성도도 높고 구속도 빠르다 보니까 네. 타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뭐에 초점을 맞추고 쳐야 될지 어려울 그렇죠. 것 같아요. 노림수가 안 생기죠. 음. 빠른 볼이 50% 이상이 돼야지만 그 공만 노리고 들어가는데 네네. 문동 선수는 50%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슬라이드를 노릴 수도 없고 커브라는 구종은 그 타이밍이 다른 타이밍이라 또 그것만 노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노릴 만한 구종이 없다는 게 이제 문동 선수의 장점이에요. 아하. 노리고 들어갈 만한 공이 없어요. 이 다양한 구종을 또 완성도 있게 구사할 수 있다라는 점이 또 문동주 선수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한상님이 위원님 김진우 선수 신인 때랑 비교했을 때는 어떤가요? 이런 질문해 주셨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떠세요? 기억나죠? 네네. 기억나는데 그때 수준에서는 뭐 문동 선수하고 비슷하게 느낌이 오는 선수였어요. 김진희 선수도. 그때하고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구속이 다르고 네네. 수준이 다른데 그때 수준으로 넘어간다면은 문동 선수급만 될 정도로 김진희 선수 공 좋았죠. 아 그렇습니다. 타자 입장에서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끼꼬님. 네. 커브가 볼이 돼서 빠른 볼을 던져주면 좋겠다. 아, 이런 느낌? 그래도 이제 이 패스트볼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나요? 어떻게 어쩔 수 생각하세요? 없죠. 어쩔 수 없다. 네, 159에다 초점을 맞추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문동주 선수의 어제 경기 사실 주요 이닝 좀 살펴보자면 1회 말 2사에서 이원석 선수한테 안타 맞고 강민호 몸 맞추면서 1, 2루 위기에 몰렸습니다만 오재일 선수와 또 8구 접전 끝에 좌익수 플라이로 처리하면서 실점 없이 막은 부분, 이 1회를 잘 넘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동주 선수도 시즌 시작하고 아쉽게 패하는 경기가 이어지고 시즌 첫 등판이다 보니까 긴장이 됐다. 역시 사실 네. 긴장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안 할 신이다 수 보니까. 없죠. 네. 구속보다 볼넷이 없어서 만족스럽다라는 인터뷰까지도 말씀을 했습니다. 이 문동주 선수 저희가 뭐 커브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 페스티벌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공의 움직임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대처할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근데 이제 문동주 선수 같은 공들은 공이 꼬리가 생기거든요. 네. 이렇게 휘잉하면서 이렇게 바깥쪽에서 움직임이 또 있는 바깥쪽이 거죠. 살짝 감아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여유 없는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공이 딱 빠지면은 볼인 줄 알거든요. 근데 이제 공이 회전하면서 안으로 들어오면은 갖다 대기가 힘들죠. 그리고 문동 선수가 하이패스트볼 제구만 되면은 수비도 되게 편해져요. 아, 내야 플라이, 외야 플라이가 많아지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뭐 문동 선수야 그냥 가운데만 보고 던지면은 약간 하이패스트볼 될 수 있고 바깥쪽만 던지더라도 상당히 그 공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커브하고 하이패스트볼이 같이 가지고 있는 선수라면은 그래서 안타 치기 굉장히 힘들죠. 아, 그렇습니다. 지금 뭐 고1 때 투수 시작했는데 이 정도 구속의 제구력 진짜 넘사벽입니다. 실베스타님 말씀하셨는데 문동주가 고교 시절과 작년 공을 많이 안 던진 게 장점도 되지만 단점도 될 수 있다. 에피타이트님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경기 운영, 뭐 경험, 뭐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좀 보완이 계속 좀 많이 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경기 운영은 캐쳐가면 되고요. 네. 아, 공이 빨라서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아. 이거 단점이 될 수가 없어요. 난놈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단점이 될 수가 없죠. 뭐 투수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던질 날이 많고 그리고 뭐 공 빠른데 경기 운영이 어디 있어요? 스트라이크 던지면 되는데. 아하. 그리고 커브 던질 줄 알고. 네. 경기 운영은 공이 느린 사람이 하는 거고 공 빠른 사람은 경기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수가 던지려는데도 던져주면 되는 건데. 아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야구가 그렇게 너무 과학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문동주 선수처럼 이제 갖춘 게 본인이 이제 갖춘 어떻게 보면 이제 재능이잖아요. 네. 이제 재능이 뛰어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머리 쓸 필요 없이 본인 기본에만 충실해서 스트라이크 던지면 된다. 뭐 이런 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네. 아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해결될 문제다. 흔한 K 아재님 또 말씀을 해주셨고 공 느린 사람이 경기 운영에 신경 쓰는 거다. 이거 진짜 이건 좀 명언이라고 또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제 문동주 말고도 강재민 볼도 엄청 좋더라고요. 슬라이더가 와 하셨는데 이솔님 말씀처럼 하나이글스가 올 시즌에 뭐 불펜 이 사실은 연결고리 부분에서 좀 이 실점이 있긴 했었습니다. 필승조만 놓고 따졌을 때는 경쟁력이 없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또 짚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특히 진짜 커브가 기가 막혔잖아요. 커브가 네. 133km까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이 커브가 사실은 이제 느린 커브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파워 커브 사실 문동주 선수가 던지는 파워 커브거든요. 네. 파워 커브 타석에서 딱 만나면 어떤 느낌 드십니까? 뭐 치기 힘들어요. 치기 무조건. 힘들다. 커브 느리다고 생각하는데 타석에 들으면 안 느려요. 120km짜리 커브도 안 느려요. 느려 보이는 거지. 느려 보이는 거다. 우리가 이제 투수 뒤쪽에서 가는 공을 보면은 느려 보이는데 네. 그게 타석에 들어가서 보면은 안 느려요. 그눈 깜빡하면 들어와요. 그것도 비슷비슷하다. 네, 비슷해요. 네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문동주 선수는 진짜 뭐 하나이글스의 에이스가 될 자격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 하고 계시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 류현진 선수의 좀 뒤를 이을 만한 제목이라고 평가를 하시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위원님. 유현진 선수 처음 나왔을 때도 대단했죠. 음. 뭐 8회까지 던지는 8회도 148이 나오고 뭐 7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유현진 선수는 빠른 볼 슬라이더 2가지였어요. 그래도 못 치겠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조금은 칠만 했는데 네. 나중에 체인지업 던진 다음부터는 못 쳤거든요. 아. 그러니까 문동주 선수는 지금 그때 그 유현진 선수보다 더 좋아요. 출발이 더 좋다. 예, 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갖춘 게 사실 뭐 지금 뭐 투구 분석표에도 나오고 있지만 페스트볼,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이 네 가지 구종을 또 구사할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타자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상대하기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문동주 선수에게 중요한 부분은 역시 좀 부상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해도 이제 부상 때문에 조금 늦게 1군 무대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뭐 안 아프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몸 관리 잘하고 그리고 좀 그 문동주 선수가 좀 길게 봤으면 좋겠어요. 길게 봐라. 예. 네. 자기 몸은 한 20년 동안 그 움직일 수 있는 던질 수 있는 그런 몸이라고 생각하고 좀 길게 생각을 하고 좀 나태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어떨 때는 근데 좀 그 길게 보고 준비를 계속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투포한 국대 출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의 또 유연성까지 갖췄다. 실버스타님 말씀하셨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님. 진화하는 어린 투수라는 게 진짜 강점이다.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뭐 어쨌든 올해는 부상 없이 한 시즌 잘 하길 응원합니다. 한국 야구를 위해서라도 뉴욕맘님 한국 야구를 위해서라도라는 말이 굉장히 좀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강속구를 뿌리는 선수가 에이스로 또 성장을 해준다면 진짜 이 한국 프로야구에 사실 언제까지 류현진, 김광현, 양현종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이 네. 뒤를 이을 만한 선수들이 그동안 잘 안 보였다라는 이제 반증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투수로 또 성장해 주기를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어제 79로 마무리한 거 잘한 것 같다. 또 흔한 K 아재님 말씀하셨는데 이 투구수 사실 시즌 초반이다 보니까 좀 관리한 거라고 좀 봐야 될까요? 이 5이닝에 79면은 사실 좀 더 던져도 되고 여유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지난해 생각이 좀 들었겠죠. 아무래도 트라우마도 있고 그리고 서서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문동주 선수 던진 날이 날씨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좀 따뜻해지면은 그때 좀 올리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비가 좀 오고 이러면서 좀 날씨가 쌀쌀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굳이 이제 5회 이상 무리해서 던질 필요는 없었죠. 맞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승리 투수까지 또 챙겨갔으니까 문동주 선수로서는 어제 경기로 참 얻은 것이 많은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오늘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아쿠아픽과 함께하는 또 오늘의 픽 저희가 한번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뭐 재미로 하는 승부 예측도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금요일 날은 조금 더 특별합니다. 금요일 날은 이제 아쿠아픽 저희 오늘의 픽으로 또 첫 홈런 어떤 선수가 칠지를 한번 또 예상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 텐데 저희가 오늘 뭐 주제와는 별개로 또 이제 삼성과 LG 트윈스 이제 잠실 경기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선수 홈런 칠지 한번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경기 이제 삼성 라이온즈는 양창섭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오고요. LG 트윈스는 이제 켈리 선수입니다. 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오늘 경기 첫 홈런 누가 될지 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구자욱 선수가 잘 많다고 하나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구자욱 선수. 네. 네. 그리고 이제 타격감 안 좋을 때는 투구 폼이 막 그 거친 거보다는 이쁜 투구 폼이 공보기 좋거든요. 그렇죠. 켈리 선수가 이제 못 던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켈리 선수는 폼이 이뻐요. 폼이 이쁘다. 근데 타이밍을 이렇게 안 좋을 때는 뭐 타이밍 잡을 때는 좋아요. 근데 켈리 선수 공은 좋지만 폼이 이뻐요. 이뻐서 아마도 이제 구자욱 선수가 그 폼에 대한 그런 그 두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좀 달라들 수도 있고. 그래서 구자욱 선수 한번 홈런 하나 잘 맞는 거 나오면은 또 구자욱 선수 살아날 거고요. 구자욱 선수가 살아나야지 또 삼성도 좀 살아날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켈리 선수 우투수다 보니까 이제 좌타자들이 좀 해결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시는 것 그런 같고. 의미도 좀 있고요. 맞습니다. 이 구자욱 선수가 지난해도 너무 부진했다 보니까 올 시즌은 참 열심히 시즌을 준비한 걸로 아는데 아직까지는 좀 안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야오기님 맞다 어제 아침에는 못 왔었는데 유튜브로 보다가 오진이 주문했어요. 너무 맛있게 드시길래 저도 어저께 몇 개 받아가지고 집에 갔는데 바로 한 봉지 또 까먹었습니다. 이거 진짜 맛은 인정하니까 맛은 보장해드리니까 한번 또 주문해 보시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라이브 녹화 후 이벤트 영상에 댓글과 좋아요 달아주시면 또 응모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이제 구강세정기 아쿠아픽 받아가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왠지 LG에서 이 잠실에 LG가 아직까지 또 첫 홈런이 없잖아요. LG에서 또 하나 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럴 때는 어떤 선수냐? 이럴 때는 역시 삼성도 이제 우투수 양창섭 선수가 나오기 때문에 좌타자가 해줘야 된다. 누구? 저는 오주환 선수가 왠지 또 하나 해주지 않을까? 이 첫 물꼬를 좀 터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이 잠실에서 열리는 경기니만큼 홈런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홈런이 안 나오면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다음으로 또 밀리는 건지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또 오늘 라이브 녹화 후에 이벤트 영상에 또 댓글 좋아요 꼭 남겨주시기를 바라고요. 피렐라 예측하시는 분들도 또 많습니다. 피렐라 선수가 다행히도 그 펜스 충돌하고 타박상 부상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걸로 보이니까 오늘 경기 출전한다면 또 피렐라 선수 굉장히 또 가능성이 많은 것 같죠. 높죠. 네. 오스틴 딘이 해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 참여만 하셔도 응모 완료예요. 예, 당첨자가 나와야지만 이게 추첨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이 끝나고 꼭 댓글을 달아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규가 홈런 예상합니다. 실베스타님 말씀하셨는데 이성규 선수 사실 시범 경기 때 정말 잘했는데 개막하고 나서는 아직까지 그 모습 못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의원님? 그래서 시범 경기 때하고 개막 이후의 공들은 달라요. 시범 경기 때 공들은 그 실험을 하는 그런 단계고, 그 이성규 선수가 이제 잘 쳤잖아요. 본인 스스로도 이제 개막 다음에는 이제 하기면 부담도 되고. 그렇죠. 시범기 때 잘 치면 자꾸 이제 변화구도 많아지고 몸쪽도 깊게 들어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시범기 후유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빨리 홈런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이성규 선수 좀 그 차분하게 기다려야 돼요. 그러지 않고 시범기 때 잘 맞는데 왜 안 맞지 이런 생각 하다 보면은 거기 또 말릴 수가 있거든요. 더 진짜 이제 이 수렁으로 빠질 수가 있다. 좀 초심으로 돌아가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롯데갈매기님 오늘부터 롯데 대표 응원가 부산갈매기 부활하네요. 이런 얘기 하셨는데 야 진짜 이 사직구장의 명물이라고 한다면 이 부산갈매기 떼창 그리고 이 쓰레기 봉투 이 머리에 이렇게 쓰는 거 그리고 그 맞아요. 신문지 이거 있잖아요. 이게 제가 듣기로는 올해 다 부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롯데 팬 여러분들께서 올 시즌 성적만 난다면 진짜 응원할 만 나는 진짜 과거에 이제 로이스터 감독 있을 때 그때 진짜 사직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위원님 그렇죠.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그때는 이제 만원 관중 됐을 때는 무서웠어요. 경기하기가 무섭죠. 경기하기 무서울 정도. 네. 위협감이 좀 느껴집니까? 그럼요. 그 실수 하나 하기라도 하면은 그 롯데 팬들의 그 함성 소리 때문에 주눅 들죠. 주눅까지도 드는 정도. 그렇습니다. 안치홍 의원님 오늘도 또 이제 나오셨습니다. 빨래 계시면서 또 시청하고 계시는지 안 선배님 화이팅 또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 또 남겨주고 계십니다. 얼굴 한번 봐야 되겠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시즌 시작했으니까 한번 또 다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회식 한번 또 해야 되는데 저희가 좀 한번 자리를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신인 이호성 투구 어떻게 보셨냐고 또 아몰랑님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확실히 타자로는 이제 이성규 선수가 좀 돋보이는 활약 펼쳤지만 이 투수 쪽에서 이제 누가 제일 잘했냐, 이 시범 경기 때 누가 제일 인상적이었냐 꼽아주시면 역시 이호성 선수일 것 같아요. 어저께 경기도 또 잘 던졌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호성 선수? 글쎄 뭐 좋은 선수죠. 좋은 선수고 좋은 뒷받침만 되면은 그리고 또 이호성 선수도 더 성장할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좀 지켜봐 주세요. 아직 막 문동주 선수처럼 막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자리매김은 아니지만 이호성 선수도 기회가 많을 거고 이호성 선수도 뭐 충분히 대성할 수 있는 선수니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삼성 라이온즈가 사실은 그동안 이제 선발 투수 유망주로 키우는 선수들이 또 구석이 좀 잘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페스티벌 구석이 일단은 또 중요하잖아요. 근데 140대 초반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많이들 답답해 하셨었던 것 같은데 이호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당차게 또 패기 있게 던지는 모습을 많이 좀 좋아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부분이 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오늘 경기 이 LG 트윈스와 삼성 라이온즈 오늘의 첫 홈런 누구일지 저희 댓글 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면 또 바로 자동으로 응모가 되니까요. 많은 분들 또 참여를 해주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김동주 선수는 또 어땠냐고 논산딸기 냠냠님 질문하셨는데 어제 이제 두산 베어스의 김동주 선수도 정말 이제 저는 이제 뭐 투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젊은 선수들이 또 시즌 초반부터 두각을 나타내는 모습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수 없다는 얘기는 지난 시즌에 뭔가 좀 보여줘서 이번에 WBC에 나왔으면 투수 없다는 얘기가 안 하는데 지난 시즌에 확실하게 보여준 게 없다 보니까 올 시즌에 이제 WBC에 선발도 안 되고 선발할 때 제외가 되다 보니까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지금 이렇게 선수들 하나씩 나와 주면은 올해도 아시안 게임도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네, 뭐 투수 없다는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게 아시안 게임은 또 이제 이 나이가 좀 젊은 선수들, 어린 선수들이 또 많이 나가잖아요. 이제 네. 와일드카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제 어린 선수들이 나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젊은 선수들의 성장세를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되지 않을까. WBC와는 확실히 좀 다른 모습을 야구팬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강효종, 맞다. 강효종 선수도 있구나. 네. 서울팀의 강속구 잘생김까지 스타 탄생 느낌이던데요. LG 트윈스도 워낙에 이 공들여서 키운 5선발 후보이니만큼 올 시즌은 지난해 또 이제 김윤식 선수도 사실 5선발로 출발했다가 시즌 끝날 때는 사실 토종 선수 중에 1선발로 또 마무리를 지었잖아요. 또 다른 또 스타 탄생 분위기가 너무 나는 것 같고. 그 WBC 갔던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뭐 선수는 아니고요. 네. 그 예전에 이제 WBC 1, 2차 대회 때하고는 달랐대요. 느낌이 그때는 이제 뭐 시즌 전에 대충 나왔다면은 이번에는 정말 국가적으로 그리고 선수들 그 분위기도 달랐고 그렇죠.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해서 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도 이제 준비 많이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이제는 전력을 다해서 정말 준비 많이 해서 나오는 대회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팀은 오히려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2006년, 2009년 요때 대회가 오히려 더 절박해 보이고 오히려 더 선수들이 열심히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사실은 팬 여러분들께서 많이 받으신 만큼 이제 다음 국제 대회 이제 2026년입니다. 그때 이 WBC 할 때는 좀 더 달라진 모습을 어떤 보여줄 수 느낌이냐면요. 있어요. 네. 이제는 WBC를 월드컵처럼 생각해야 돼요. 아하. 그 월드컵 나가는 축구 선수들이나 뭐 팬들은 굉장히 그 거기에 또 굉장히 전력을 다하잖아요. 올인하잖아요. 그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 이게 이제 시즌 전에 잠깐 나가서 하는 국제 대회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또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픽, 이 라이브 녹화 유튜브 이벤트 영상 저희 따로 있습니다. 댓글과 좋아요 달아주시면 또 응모 완료되니까요. 구강세정기 아쿠아픽 저희 가족 여러분, 이 브런치 가족 여러분들께서 꼭 받아가시기를 또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좀 준비한 내용은 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안경현 위원님과 또 이제 개막하고 나서 첫 번째 좀 방송을 해봤는데 많은 분들께서 또 안경현 의원님 또 회춘하셔. 안경현 의원님은 나오실 때마다 이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역시 미중년이시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닐까? 머리 색깔이 점점 변하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옆에서 뵐 때마다 처음에는 엄청 까맣게 오셨다가 점점 이제 색깔이 바뀌는 걸 보니까 굉장히 또 신기하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신기해요. 요즘 재밌어요. 거울 보실 때마다 좀 재밌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또 다음 주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또 찾아오겠다는 말씀 또 전해드리고요. 저희가 뭐 안내해드린 것처럼 저희가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이제 패널 여러분들, 뭐 기자분들 또 이렇게 모셔놓고 또 얘기를 나눠보고, 수요일, 목요일에는 이제 안치홍 의원님, 그리고 금요일에는 안경현 의원님 이렇게 이제 고정으로 저희가 좀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한 시즌 내내 좀 많이 성원을 부탁드리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희가 오늘은 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